자, 14번 문제는 별표 치시고요. 다중공손성입니다. 다중공손성을 의심할 수 있는, 이것이 의심스러운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다중공손성은 우리가 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다중공손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공차 한계 VIF와 공차 한계 많이 쓰는 수치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공차 한계가 10 이상이거나 공차 한계가 VIF가 이게 분산 팽창 지수거든요. 분산 팽창 인자라고도 합니다. 10 이상이거나 공차 한계가 0.1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다중공손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보면 회귀계수 쭉 보면 회귀계수란 단어가 나와요. 회귀계수. 자, 제가 이제 회귀계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공서적을 보고 찾아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한 경우입니다. 회귀계수는 우리가 표준화 회귀계수, 여기 보면 표준화 회귀계수가 나와요. 베타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 우리가 다중공손성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여기 보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표준화 회귀계수 애연변수 하나 앞에서 풀었는데요, 중거변수가 하나일 때 회귀계수와 상관계수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1을 벗어나거나 1을 벗어나거나, 마이너스 1과 2를 벗어난다는 것은 마이너스 2 쪽으로 플러스 2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표준화 회귀계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회귀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반대인 경우가 생긴다. 그 다음에 한두 개의 사례 수 첨가 제거의 회귀계수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례를 첨가하던가 어떤 사례를 제거하던가 했을 때 회귀계수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심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세 가지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회귀계수의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론과 반대인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통 상관계수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이 있고 회귀계수에 대한 이론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회귀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달리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론과 반대인 경우가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관 분석을 해요. 상관 분석을 했을 때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의 상관관계 수치가 상관계수인데 이게 0.7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중공손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논문 열어봐갖고 통계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상관분석표가 있거든요. 상관분석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독립변수가 쫙 있고 마지막에 종속변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독립변수가 있고 마지막에 쫙 종속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가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열돼요. 근데 그 수치 안에 이 독립변수와 독립변수의 이 교차 지점, 요 상관계수가 0.7을 넘었다, 0.7 넘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중공손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상관분석을 했는데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0.7 이상이다. 그럼 이건 다중공손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례다. 지금 이거 외에도 그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마시면 돼요.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봤더니 0.7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이더라.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귀분석을 해요. 회귀분석을 하면 이 회귀계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더라.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더라. 회귀계수는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일 때 바로 여기 a가
y는 ax 플러스 b일 때 이 a가 바로 회귀계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a가 회귀계수예요. 어? 자, 그러면 y는 ax1, bx2, c. 이건 독립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럼 회귀계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회귀계수가 여기 a와 b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회귀식이잖아요. 회귀식. 그래서 이 회귀계수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벗어나는 경우, 표준화 회귀계수가, 그 다음 회귀계수의 부호가 이론과 반대인 경우, 그 다음에 한두 사례수를 첨가하거나 제거했을 때 이 회귀계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개 우리가 회귀계수까지 가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먼저 하거든요. 상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나타나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다중공선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중다상관제곱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했는데요. 중다상관제곱은 이게 설명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설명력,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 근데 이 계수가 크면 좋아요. 이거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자, 중다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중다상관.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를 y라 하고 x1, x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세 개의 변수가 상관성이, 관련성이 있는 게 딱 이 빗금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이 전체에서 이 y를 x1이 y를, x2가 y를 설명하는데 얼마만큼의 설명력이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게 중다상관제곱이에요. 그래서 중다상관제곱이 r제곱이거든요. 상관을 이제 감마로 표시하지만 r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되게 우리가 설명력은 대문자 r로 표시해요. 그래서 r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r제곱이 크면, 예를 들어서 r제곱이 0.84가 나왔다고 해봐요. 0.84가 나오면 84%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에 0.10까지 나올 수는 없지만 96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예요? 96%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크다라고 한다면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다중공선성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다중공선성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기 VIF가 10 이상이거나 공차 한계가 0.1 이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상관분석을 했더니 0.7 이상이 보인다 그러면 다중공선성이 있다. 그 다음 회귀분석을 했더니 회귀계수의 변동성이 심하다. 그 심한 경우가 이런 경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다중공선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